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미국의 주 이스라엘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으로 촉발된 유혈 사태로 팔레스타인인들이 최소 60여 명 사망했고 1,300여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점령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는데 유엔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안까지 채택했었는데, 그리고 유엔 총회가 미 대사관 이전하겠다는 트럼프의 선언을 거부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는데,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트럼프 결정이 국제법 위배라며 비난 성명을 냈는데도 트럼프는 결국 대사관을 이전했죠. 중동 평화를 흔드는 결정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함께 결정한 이란 핵 합의도 일방적으로 철회했죠. 그로 인해 사람이 죽고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데도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 결정들이 최소한 평화를 위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나선 이유가 평화 자체가 너무 소중해서는 아니라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과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냉정하게 이해하면 우리에게 이번에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어렵게 얻은 기회에 방해가 되는 모든 세력은 역사의 역적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최근 팔레스타인 사태, 이스라엘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네, 미국발 뉴스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대사관을 옮기고 나서 저희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루긴 할 텐데,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유엔도 반대하고 국제법 위반이고 유럽도 반대하고 그래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뉴스 나오고 그래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화가 너무 소중해서 국제정치가 돌아가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질서나 뭐 동북아에서 일본과 맺어온 70여 년간의 동맹,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예. 본인이 꽂힌 걸 그냥 해버리는 그런 캐릭터라서 이 기회가 온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미국에서 다시 나오겠는가, 또는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이고 때마침 김정은 위원장이 문명국가 선언하고 이런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우연이 자주 오겠냐. 이게 70년 만에 처음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을 저는 이스라엘 사태를 보면서 합니다. 예. 평화를 맨 앞에 얘기하지만 다들 각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어렵게 온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면 저는 역사의 죄인이다. 예. 그런 생각, 더 간절해져요. 야,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 포린 폴리시인가요? 예, 그 외교 전문지 어제 나온 기사를 잠깐 봤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있었더라면 뭐 이런 가정을 놓고 기사를 쓴 거예요. 예. 거꾸로 네타냐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으면, 혹은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정을 해볼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우연과 노력과 찬스가. 그렇죠. 예, 굉장히 좋은 타이밍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거 그런 국제 뉴스를 볼 때마다 이거 천재이루다, 방해하면 대역적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북한 관련된 뉴스는 먼저 이따가 전해드리고요. 다른 뉴스 먼저 오랜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힌 안미영 검사가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의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문 총장이 지난해 12월 달에 강원랜드 인사청탁 의혹 수사할 때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조사하려던 춘천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권 의원에 대한 소환 계획이 사라졌습니다. 안 검사는 문 총장이 국회의원은 소환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 못한다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 총장도 질책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외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 수사팀이 외압을 느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현직 검사가 사실상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상황 하에서 검찰총장을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여기 대해서 제가 보기엔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한 가지로 의견이 모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현직 검사가 사실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자회견이긴 한데요. 맞습니다. 네. 안 검사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수사하는 내용이 자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꾸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검찰총장은 어쨌든 조직을 추스리고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잡음을 이제 정리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고, 본인은 이견이라고 하는데 수사하는 쪽에서는 외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예,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요, 외압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문 총장은 여전히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총장은 이런 생각일 수 있겠죠. 본인은 사실 권성동 의원 두고 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현재 스코어는 권성동 의원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라는 게 수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네, 우선 안미영 검사는 소환부터 이야기했었고요. 그 이후에 꾸려진 수사단에서 이제 구속영장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이기도 하고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준을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수사가 완전히 돼야 소원 조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본인의 기준을 얘기한 것이고, 저는 검찰총장이 기준을 정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견이냐 외압이냐 이거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그동안 운영해왔던 방식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 개인을 봐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거다라는 생각일 수 있잖아요. 예, 그 생각은 근데 본인만 알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선 수사팀에서는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네, 압력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검찰 조직을 잘 아는 내부에서는 저는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고려할 필요는 없긴 한데, 이 사안은 저희가 잠시 후 안미연 검사 변호사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어제 오전에 안미연 검사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박이 있었다면 오후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안미연 검사의 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단에도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그것이 미뤄졌는데 그 이유가 문무일 검찰총장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안은 저희가 일단 안미연 검사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검찰 쪽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아니고. 자, 북한 뉴스 갑자기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로 떴습니다. 속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일단 전해 주시죠. 네, 북한이 오늘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맥선더 훈련을 비난하면서입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인데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 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는 건데요. 11일부터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함께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에 대한 공중 선제 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2018 맥선더 연합 공중 전투 훈련을 벌려놓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올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흐름 속에서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뭔가 중단한 적은 없단 말이죠. 계속되는 화해 모드였는데요. 오늘 갑자기 판이 깨지게 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깨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연기니까. 근데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불만이 뭘까. 우선 눈에 띄는 거는 원래 북한에서 계속 나왔던 메시지는 한미의 통상적인 훈련은 인정한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네. 이건 통상적인 훈련보다 더 커졌어요. 예. F-21이라고 그 스텔스 레이더에 안 잡히는, 북한 쪽으로 가도 레이더에 안 잡히는,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는
전투기가 처음 참가합니다. 네, F-22 8대가요. 이번에 처음 참가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남북 혹은 뭐 북미 해빙 무도 속에서 왜 거꾸로 훈련을 키우느냐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도 이제 북한이 모른 척 할 수 있게 언론을 통해 공개하지 말던가 뭐 이런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F-22. 미국이 결정한 거지. 저는 F-22의 참여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이상 이 메시지는 남쪽이 아니라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닐까. 미국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뭐 최대 압박 유지한다든가 또는 뭐 이게 분명히 단계별로 가야 하는데 일괄이라는 건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리비아식 아닙니까? 네, 다 실제로 포기하면 뭐 해준다는 게. 조선중앙통신 오늘 새벽에 나온 내용에도요. 미국과 관련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이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 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 그러니까 북미 순회상봉의 운명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저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고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지 않습니까? 네, 22일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 만나서 소위 이제 북미 정상회담 때 단계별로 그리고 중간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는 합의 내용을 좀 압박해달라는 우리한테 보내는 편지이자 미국에 보내는 압박이 아닐까 혼자 생각하지만 저 혼자서는 이 해석이 부족해서 이 정도 정대사안은 저희가 급하게 새벽에 최고 전문가를 연결했습니다. 네. 왜 고위급 회담 중단을 갑자기 알려왔을까?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이 약속했던 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련해서요. 남측 언론인 초청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가 유엔 군축회의 발언에서도 포괄적 핵실험 금지 관련해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사실은. 왜 이랬을까? 의도가 무엇일까? 이 문제 관한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저희가 새벽에 다급하게 연락하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북한이 왜 갑자기 남쪽과 사이좋게 지내다가 무기 연기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왔을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연례 훈련이고 방어 훈련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우리 하는 얘기고 예. 북한으로서는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F-22 예. 전폭기가 8대나 뜨고 예. B-52 장거리 폭격기가 뜨고 하면은 북한은 놀랍니다. 예. 그렇죠.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죠. 예. 그럼요. 그건 뭐 방어라고 그러지만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이지. 그 머리카락 하나 차이지 무슨 방어 훈련이라고 다 저쪽에서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나는 뭐 이건 뭐 크게 봐서는 길게 봐서는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 오늘 회담은 어차피 할 수 없게 됐어요. 예. 근데 저쪽에서도 좀 회담 대표단 구성하는 걸 보니까 좀 진짜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그런 대표단을 보내더라고요. 아, 그래요? 철도성에 부상을 보내고 민경협회 부위원장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민경은 아마도 개성공단 재개 문제고 철도성 부상은 남북철도 현대화 문제일 텐데 예. 현대화 문제는 그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네네. 이거를 뭐 물론 지금부터 협의는 시작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 판문점 선언에도 있으니까. 네. 그러나 뭐 꼭 이번에 오늘 안 한다고 해서 못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난 큰 걱정은 안 해요. 예. 근데 이게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하지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예. 좋은 건 아닌데 뭐 북미 정상회담에는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 예. 미국 간에는 뭐 이미 물밑으로 또 얘기가 본격화되리라고 봅니다. 네. 문제는 F-22기 스텔스 전폭기가 무슨 8대가 들어간다, 예. 252가 뜬다는 것은 통보는 받았을 거예요. 받았겠죠. 우리 국방부가. 예. 그러면 미국한테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면 봄에 하는 훈련도 규모를 축소해서 했는데 예. 이번 것도 좀 축소를 해서 하자 하는 얘기를 했었어야지 국방부가. 어느 사람들이 그 사람들. 대통령 지휘받는 국방장관 아니에요? 따로 노는가?
장관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 화해 모드로 가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걸 요구했을 때 국방부에서 제재를 하거나 문제 삼거나 해서 빨리 보고하고 그랬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국방부가 지난번 봄 훈련처럼 규모 축소해서 하자. F-22 스텔스 전폭기 뜨면은 북쪽은 당연히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됐다. 그러니 그것은 뭐 연례적이라는 거, 방어적이라는 말에 맞게 좀 규모 좀 봄 훈련처럼 축소시키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야죠. 네, 그게 남한에 대한 불만, 뭐 남한 당국에서 이거 우리만큼 북한만큼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 표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은 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죠. 폐기시키기 위해서 이미 과정을 시작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외국 기자들, 남쪽 기자들 포함한 외국 기자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거는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핵심적인 거를 빼놓고 주변적인 거, 주변부는 벌써 폐기를 시작했다고 38로스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판독한 결과를 보고 오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성실하게 하는데 우리 국방부가 지금 게을렀어요. 이게 왜 원래 그 판문점 선언에서는 5월 달에 군사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예. 오늘 군사회담 할 움직임이 없고 남북 장관급 회담 얘기가 먼저 나오길래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더니 이런 소위 약점이라고 그럴까 구린데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러나 군사회담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대대적인 위협적인 무기가 이번에 동원이 되는 경우에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가 얘기를 했었어야죠. 이거는 곤란하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 줄 수 있다. 북한 반응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니까 이거 좀 줄이자 하는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했고 청와대도 방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보시는 뭐는 됩니까 또 보고 받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자면 이게 이제 북쪽에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입으로 얘기했던 건 약속은 지켜가고 있고 뭐 제네바 주재 북대사도 핵실험 금지 노력에 동참한다는 이야기를 북한으로서는 청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계속 이제 강경한 목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최대 압박을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혹시 북한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아닐까? 그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겠죠. 예. 미국의 정부 미국 정부 측은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뤄내려고 그러는데 밖에서는 지금 북한은 어떻게 믿느냐? 북한이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이건 압박과 제재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회담을 할지라도 압박과 제재는 계속해야 된다는 소위 양동작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뭐 우리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그동안에 우리 쪽에서도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을 많이 했는데 뭐 야당 같은 데서는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됐어야죠. 이건 좀 이리 알아서 해줬어야죠. 뭐 진정성 의심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많은 회담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남북 간에도 뭐 회담 많이 해야 돼요. 적시자 회담도 해야 되고 이런 회담을 앞두고 소위 기선제압이라고 그럴까 자기네들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로 올랐으려고 그러는 포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거 전반적으로 남북 관계는 일정이 조금 틀어지기로 했어요. 8.15 이산가족 상봉 사업도 사실은 지금 오늘이 중순 아닙니까? 5.16 아니에요 오늘이? 오늘이 5.16이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결론 나야 됩니다. 6.15까지는 이게 돼야만 명단 넘기고 뭐 뽑아서 명단 선발해서 명단 넘기고 저쪽에서 사람 찾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북쪽은. 우리는 금방 되지만. 이때야말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 라인을 가동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글쎄요. 한 라인이 가동됐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니 이런
일들이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지금 들긴 듭니다. 밑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한라인을 해결하자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니까 통화할 때가 머지않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진짜 이거 할 거냐. 알겠습니다. 장관님 새벽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요 전개 보고 내일 다시 모시는 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끊으셨나 봐요. 인사도 없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얘기 생각보다 좀 길어져가지고 제목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예, 풍계리 네. 절차 시작했고. 예, 풍계리 절차를 시작했고요. 관련해서 IAEA도 사찰 감시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대사가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동참하겠다는 게 어젯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큰 뉴스거든요. 이것도. 예, 북한이 핵실험 금지 협약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처음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더라도요. 해외에서 바깥에서는 또 저렇게 잘 발을 맞춰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세계를 향한 메시지는 일관되게 내고 있고 북한이 약속을 지킨다고. 근데 이제 미국에 보내는 그리고 이제 국내에 뭐랄까 우리가 서로 약속한 만큼 좀 잘 해달라. 이런 불만 표시라고 지금 해석하셨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중간에 미니가 돌아서.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태, 뭐 이스라엘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네, 미국발 뉴스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대사관을 옮기고 나서 저희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루긴 할 텐데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유엔도 반대하고 국제법 위반이고 유럽도 반대하고 그래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뉴스 나오고 그래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화가 너무 소중해서 국제정치가 돌아가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질서나 뭐 동북아에서 일본과 맺어온 70여 년간의 동맹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예. 본인이 꽂힌 걸 그냥 해버리는 그런 캐릭터라서 이 기회가 온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미국에서 다시 나오겠는가 또는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이고 때마침 김정은 위원장이 문명국가 선언하고 이런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우연이 자주 오겠냐. 이게 70년 만에 처음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을 저는 이스라엘 사태를 보면서 합니다. 예. 평화를 맨 앞에 얘기하지만 다들 각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어렵게 온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면 저는 역사의 죄인이다. 예. 그런 생각 더 간절해져요. 야,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 포린 폴리시인가요? 예, 그 외교 전문지 어제 나온 기사를 잠깐 봤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있었더라면 뭐 이런 가정을 놓고 기사를 쓴 거예요. 예. 거꾸로 네타냐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으면 혹은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정을 해볼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미국의 주 이스라엘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으로 촉발된 유혈 사태로 팔레스타인인들이 최소 60여 명 사망했고 1,300여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점령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는데 유엔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안까지 채택했었는데 그리고 유엔 총회가 미 대사관 이전하겠다는 트럼프의 선언을 거부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는데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트럼프 결정이 국제법 위배라며 비난 성명을 냈는데도 트럼프는 결국 대사관을 이전했죠. 중동 평화를 흔드는 결정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함께 결정한 이란 핵 합의도 일방적으로 철회했죠. 그로 인해 사람이 죽고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데도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 결정들이 최소한 평화를 위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나선 이유가 평화 자체가 너무 소중해서는 아니라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과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냉정하게 이해하면
우리에게 이번에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어렵게 얻은 기회에 방해가 되는 모든 세력은 역사의 역적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최근 팔레스타인 어려운 우연과 노력과 찬스가 그렇죠. 굉장히 좋은 타이밍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그런 국제 뉴스를 볼 때마다 이거 천재이루다. 방해하면 대역적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북한 관련된 뉴스는 먼저 이따가 전해드리고요. 다른 뉴스 먼저 오랜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힌 안미영 검사가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의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문 총장이 지난해 12월 달에 강원랜드 인사청탁 의혹 수사할 때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려던 춘천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권 의원에 대한 소환 계획이 사라졌습니다. 안 검사는 문 총장이 국회의원은 소환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 못한다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 총장도 질책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외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 수사팀이 외압을 느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현직 검사가 사실상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상황 하에서 검찰총장을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한 가지로 의견이 모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현직 검사가 사실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자회견이긴 한데요. 맞습니다. 네. 안 검사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수사하는 내용이 자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꾸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검찰총장은 어쨌든 조직을 추스리고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잡음을 이제 정리해서 한 몫을 내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고, 본인은 이견이라고 하는데 수사하는 쪽에서는 외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예,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요. 외압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문 총장은 여전히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총장은 이런 생각일 수 있겠죠. 본인은 사실 권성동 의원 두고 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현재 스코어는 권성동 의원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라는 게 수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네, 우선 안미영 검사는 소환부터 이야기했었고요. 그 이후에 꾸려진 수사단에서 이제 구속영장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이기도 하고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준을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수사가 완전히 돼야 소원 조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본인의 기준을 얘기한 것이고, 저는 검찰총장이 기준을 정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견이냐 외압이냐 이거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그동안 운영해왔던 방식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 개인을 봐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거다라는 생각일 수 있잖아요. 예, 그 생각은 근데 본인만 알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선 수사팀에서는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네, 압력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검찰 조직을 잘 아는 내부에서는 저는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고려할 필요는 없긴 한데, 이 사안은 저희가 잠시 후 안미연 검사 변호사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어제 오전에 안미영 검사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박이 있었다면 오후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안미영 검사의 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단에도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그것이 미뤄졌는데 그 이유가 문무일 검찰총장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안은 저희가 일단 안미연 검사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검찰 쪽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아니고. 자, 북한 뉴스
갑자기 오늘 새벽에 나온 예, 속보로 떴습니다. 속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일단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오늘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맥선더 훈련을 비난하면서입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인데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 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는 건데요. 11일부터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함께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에 대한 공중 선제 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2018 맥스선더 연합 공중 전투 훈련을 벌려놓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대한 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올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흐름 속에서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뭔가 중단한 적은 없단 말이죠. 계속되는 화해 무드였는데 오늘 네. 갑자기 판이 깨지게 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깨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연기니까. 근데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불만이 뭘까. 우선 눈에 띄는 거는 원래 북한에서 계속 나왔던 메시지는 한미의 통상적인 훈련은 인정한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네. 이건 통상적인 훈련보다 더 커졌어요.